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24분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미국 시장이 비리비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간단하게 기억해 보자면은 월요일날 테슬라 폭등했죠. 월요일날 테슬라 폭등하고 나서 그 이후로 미국이 비리비리하고 있습니다. 한 2거래일 연속으로요. 물론 뭐 고점은 조금씩 높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자꾸 위에서 팔아먹고 있어요. 그죠? 2거래일 연속으로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은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고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2거래일 연속으로 유럽과 아시아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배열인 미국과 다르게 이미 이평선들이 꼬여가기 시작한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하는 게 분명히 미국에서 하루 하락하는 거하고 의미가 좀 다르긴 할 겁니다. 그죠? 이평선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하락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그죠? 서로 상당히 다를 거예요. 미국에서 하루 나오는 음봉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지만 아시아에서 자꾸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건 분위기가 그죠? 그렇게 이건 가볍게 해석할 수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방향이 바뀔랑 말랑 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어쨌든 뭐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뭐 큰 소리를 뭐 내서 무슨 뭐 주장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또 하락 쪽으로 한 발자국 또 그 방향성이 좀 기울어 가고 있죠. 그 와중에 시장 분위기 같은 거 좀 잘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죠? 월요일날 테슬라 폭등하면서 월요일인지 화요일이었는지 하여튼 테슬라 12% 폭등하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확 욕심 쪽으로 돌아섰고요.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게 확 사라져 버렸죠, 한 번에. 그리고 그 뒤로 그런 욕심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2거래일째 지금 미국도 버벅거리고 아시아도 버벅거리고 있는 게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애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나마 시장을 이끌어주던 그나마 시장을 멱살 붙잡고 끌고 올라가던 기업 실적 발표 기대감이라는 것들도 이제 좀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 밤에 애플 실적 발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렸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시장은 11월 초에 있는 FOMC 회의에 다들 그죠 포커스를 그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 변곡이 뭐 오늘 밤 애플 실적 발표로 딱 끝난다 그게 아니죠. 11월 초 정도까지 조금 좀 여유롭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 안 좋았는데 오늘 밤도 미국이 안 좋게 된다라면은 아시아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요 정도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한국장이라든가 뭐 아시아장이라든가 그림 좀 간단하게 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뭐 중국부터 좀 한번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자빠져서 상해종합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저점 부근을 오늘 살짝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일단 하락행차 진행 가능성이 생기겠죠. 오늘 이거 봉 하나로 인해서 좀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일단 좀 많이 열리긴 열렸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일단 미국이 오늘 밤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장대음봉 한 방으로 지금 약간 붕괴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어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뭐 쉬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바로 아래쪽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중국장 숏 계속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죠? 딱히 팔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아래쪽으로 저점까지 낮췄다면 일단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하락 목표치는 많이 열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논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뭐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중국 시장에서 딱히 다른 이슈 뭐 특별히 나온 뉴스 같은 거는 일단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 계속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위안화는 오늘 그 중화권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장중에 제법 약세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쯤 완성됐으면은 이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바닥 완성 다 됐다라고 일단 보긴 봐야 돼요. 바닥 완성됐고 이제 어딘가를 넘어가면서 이제 위안화가 어딘가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죠? 어딘가를 넘어가면서 이 추세 전환이 될 거냐 말 거냐를 일단 좀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 부근의 지지력은 나왔다라고 이쯤 되면은 볼 수 있겠고요. 그죠?
이 정도 확인했으면 됐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설마 여기서 이렇게 되돌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어제 양봉 나왔고 오늘도 어쨌든 고점 좀 높이는 걸 보면은 이건 일단 위쪽으로 일단 진행되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위안화의 초강세, 이날 위안화의 초강세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졌겠죠. 이런 식으로 더 추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이게 바닥을 하루 이틀 테스트한 게 아니고 몇 주,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번이 아니고 요즘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그 세 가지 퍼즐 중에 하나, 위안화, 초강세, 비트코인 ETF 상장, 테슬라 폭등, 뭐 이런 거와 지금 이런 거를 퍼즐 조각이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퍼즐 하나는 대략적으로 어떤 그 거의 뭐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숏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 퍼즐 하나는 조각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하고 테슬라. 사실 뭐 그놈이죠. 예, 그놈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비트코인하고 테슬라 이야기 하니까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를 좀 생각난 김에 저도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도 그 방금 전에 YTN 뉴스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뭐 억만장자 뭐 법안 요런 것도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이 테슬라나 비트코인 주가에 그 비트코인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것도 불확실성으로 지금 하나 등장한 겁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 공통적으로 뭐 억만장자 과세 법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통과될랑 말랑 하고 있대요. 통과될랑 말랑이 아니고 이제 그걸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쨌든 지금쯤 등장했다라는 게 그죠? 뭔가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어쩌면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큰 퍼즐 조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YTN 뉴스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뭐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앨런 머스크는 뭐 세금을 50조 원을 내야 된대나? 거의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대단한 법안이 준비 중인 걸로 그런 소식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당장 그게 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죠. 다만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하고 위안화 정도 살펴봤고, 일본도 뭐 오늘 보시면 일단 빠졌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삼각 수렴형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 봐야 일단 매도 우세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까지 살펴봤고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위에서 저기 반등시 매도 전략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거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 보세요. 딱히 지금 일본도 숏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세선 같은 거 하나 그어놓고 이게 붕괴되면 와장창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패턴 정도 뭐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시아장 분위기가 이랬구나 라는 거 알고 한국장으로 일단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국은 오늘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줄 몰랐는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었더라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정식 실적 발표가 된 거죠, 오늘. 사실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10월 초에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알고 보니까 오늘 이 삼성전자의 진짜 실적 발표 요게 시장의 움직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발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매출이 아니고 실적은 잘 나왔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실적하고 상관없이 요즘 주가는 상당히 비리비리하죠. 뭐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드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요즘 있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래서 주식이 어렵다고요. 그죠? 실적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역배열일까? 이런 점들, 그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시장에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요, 오늘 저도 사실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아무튼 장중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긴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3% 올랐었죠.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고, 하이닉스도 오늘 5% 넘게 올랐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거의 6% 가까이 올랐었네요. 사실 오늘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어젯밤에 사실 반도체 지수는 거의 1% 가까이 급락하긴 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미 10월 초에 어떤 잠정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거의 알고 있었죠. 삼성전자 실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장중에 쳐올리는 게 별로 이해는 잘 되지 않았지만은, 뭐 어쨌든 일단 뭐 오르긴 올랐습니다. 뭐 굳이 뭐 어쨌든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다는 거, 요게 오늘 코스피를 움직인 하나의 좀 중요한 이유였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만 올랐고 나머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상승한 종목 수가 207개밖에 안 돼요. 207개.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시장이 급락하지 않게 버텼을 뿐이고 다른 종목들 다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덕분에 선물이 장중에 뭐 0.5%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되돌렸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종가가 중요한 거죠. 종가가 오늘 분봉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하긴 했어요. 안 그래도 이제 밥 먹고 강아지 산책 나갔다가 잠깐 봤는데 뭐 선물이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거의 1.5포인트 넘게, 뭐 거의 1.5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도 오르나 보다. 오늘 오르면 숏은 정말 재미가 없어지는데 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뭐 강아지 씻기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장 마감하니까 어쨌든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이러한 좀 뒤통수 치는 패턴들이 어떤 변곡 주변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좀 자주 보이는 현상들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코스피의 어떤 변곡 자리에서 저런 패턴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해요. 네. 장중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는 거. 장중에 웬만한 코스피가 움직여 봐야 뭐 요만큼 뭐 이만큼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라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떤 중요한 변곡 근처에서는 이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늘 평상시에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떤 변곡 근처라서 이런 사인이 나오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오늘의 이러한 하락은 좀 의미가 좀 있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요. 물론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좀 많이 바뀌겠지만은요, 분명히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이래서 아무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코스피하고 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하고 둘 다 일단은 쉽게 말해서 벼랑 끝에 섰어요. 벼랑 끝에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끝에서 이제 아주 살짝의 바람만 불어오면 그대로 그냥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뭐 맨날 쓰던 그런 표현들 써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도 결과적으로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할까? 미국이 절벽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또 하루 버틸 것인가? 라는 점을 고민을 할 건데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답을 주면은 내일 한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죠. 그죠? 일단 다만 현재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고 미국이고 내일 당장 뭐 시장이 급락을 해도 그렇게 뭐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크게 둘 다 쏟아질 수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굉장히 크게 쏟아질 수 있는 자리라고요. 왜 크게 쏟아질 수 있는 자리냐면은 그 옵션을 보면은 일단 그렇습니다. 옵션을 보면요, 콜옵션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 콜옵션들도 나름 오래 버텼어요. 오늘 지금 10월 28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10월 중순쯤부터 해서 얘가 몇 주간 지금 보시면 어떤 하방경 직성을 보였거든요. 여기 부근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쫄딱 미끄러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콜옵션은 폭락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평선의 측면에서도 그래요. 보시면 이평선들 다 모였죠. 21선까지 여기서 다 끌어당겨 놨죠. 21선까지 다 끌어당겨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이 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위쪽이 좀 저항이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이 저항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지선이 없이 완전히 진짜 강하게 쏟아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다 시장에 폭락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풋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쪽에 좀 저항이 많긴 하지만은 이런 거보다도 콜옵션이 죽는 거, 콜옵션이 막 쫄딱쫄딱 미끄러져 내려버리면은 이 풋옵션 위쪽에 저항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비스무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장 변동성 지수가 너무나 저점을 잘 지키고 있어서 그렇다. 예. 보시면 그죠? 얘 오늘 밤 살아나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연속적으로 살아나도요. 연속적으로 살아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래쪽으로 쏟아지면 굉장히 크게 쏟아질 수 있고 한국도 쏟아지면 굉장히 크게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고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는 거죠. 이제 하늘의 뜻이죠. 갈지 안 갈지는요.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오늘 정말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오늘 밤에 애플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싹 끝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FOMC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하여튼 정말 재밌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애플 실적 발표가 몇 시간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게 어쨌든 정말 재밌는 거긴 하네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퍼즐 조각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까지 해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으면 이제 사실상 한국 시장도 어떤 뭐 기업 실적 기대감이니 이런 거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일찌감치 이제 FOMC에 대한 뭐 그런 영향권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코스닥 시장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241선은 붕괴시키는 게 좀 241선 붕괴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241선까지 한 1% 정도 여전히 남아있죠. 1%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좀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얘는 계속 어쨌든 박스권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까지 390일 붕괴시키지 않았지만 옵션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기서 잘못되면 급락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원달러 환율은 일단은 버티고 있네요. 그죠? 3거래일째 여기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뭐 1160원, 1170원 부근에서 일단 버티고 있네요. 올라올지 내려올지 또 하여튼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드리면 얼추 다 한 것 같고요. 하여튼 미국장이 중요할 거예요. 그죠? 미국장이 중요할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아침에 좀 잠을 잘 못 잔 상태라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긴 한 것 같은데 일단 국제유가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아니면 뭐 구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위험자산 원자재들 가격이 어제 같이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한동안 잘 오르던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지금 현재 21선을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 국제유가나 국제유가 따라서 잘 올라가던 뭐 나스닥이나 S&P가 국제유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지금 같이 버벅버벅거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좀 둘이 같이 잠시 좀 어떻게 좀 커플링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가하고 뭐 구리 같은 거는 원자재들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위험자산으로서 주식시장 반등기에 지금 같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같이 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보시면 잘 오르던 유가가 21선까지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주식시장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가 사실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하고 뭔가 연동되려고 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국제유가는 계속 쫙 올라가고 있죠. 근데 나스닥은 빠졌다 올라왔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좋은데, 한편으로 이 국제유가 같은 거는
위험자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도 정당화가 좀 될 수 있긴 해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상충되죠. 국제유가 방금 전에는 올라가면 나스닥이 안 좋다,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위험자산으로서 성격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둘이 같이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또 드렸는데 방금 전에 제가 드린 이야기들 두 개가 상충되죠. 그러니까 완전 지네 멋대로인데요. 글쎄요, 일단은 어젯밤 최근에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이 한 이거래일 약했던 거 하고 5일이 빠지는 거하고 어쨌든 지금 같이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빠지면서 같이 주식시장도 빠지려나? 라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점도 좀 우리가 복합적으로 보기는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뭐 어떤 투자의 포인트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해봐야겠다라는 거. 국제유가는 아무튼 국제유가하고 지금 주식시장하고 좀 독립적으로 보긴 보셔야 되겠는데 단지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라는 관점에서 유가하고 뭐 주식시장하고 이런 상관관계를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요. 국제유가가 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인플레이션 걱정이 되면 국제유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호재일 수도 있어요. 호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란 게 사실 요즘에 그 주식시장의 주된 화두가 아니고 요즘 주식시장의 화두는 어쨌든 기업 실적이니까 기업 실적이 화두라면은 이 유가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해보긴 하고요. 참 복잡하죠. 아무튼 뭐 좀 주절주절 떠들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냥 어떤 뭐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어떤 뭐 식견을 넓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아무튼간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 봐야 될 건 그거죠. 여기 고점 저항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도 빠지면은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게 답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주식시장이 둘 다 어떤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둘 다 살짝만 밀면은 와장창하고 둘 다 엎어질 수 있는 자리인데 엎어질려나 안 엎어질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을 일단 오늘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처럼 또 그렇게 될 수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한국처럼. 오늘 한국은 어땠습니까? 장중에 슈팅 같은 거 한번 줬었죠. 위쪽으로 한번 막 주식시장 한번 삼성전자가 싹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장 막판에 또 자빠지면서 결국 3거래일 동안 어떤 저항을 확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뭐 고점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꼬라지로 보면요. 미국이 일단 이렇게 되면 갭상승 출발하겠죠. 갭상승 출발해갖고 오늘도 밀릴 수도 있어요. 오늘도 밀리면은 결국 3거래일 동안 저항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뭐 밀리고 이런 거는 뭐 내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미끄러져도 이상하진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어떤 뭐 저항을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또 양봉 나와서 이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또 다시 더 올라가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는 계속 좀 집중해서 미국 시장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일단 밤에 좀 빨리 자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또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 경제지표 발표도 있는데 애플 실적 발표가 있어서 뭐 딱히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변동성 측면에서도 잘 봅시다. 변동성이 확대될 건지 좀 하루 좀 쉴 건지.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28일이니까 윈도우 드레싱 영향권에 분명히 들어오긴 했어요. 잘 안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루 정도 그냥 고점을 확인하는 섬에서 조용히 뭐 지나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미국 중요하다 요 얘기를 좀 잡다하게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